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요즘 잼버리 사태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그 돈 다 어디다 썼냐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에서 제공한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 세부 내역이라는 도표를 보면 예산을 집행한 주체가 조직이 전북도 부안군이 있습니다. 이 중 조직위는 전체 1171억 중에 873억 원 74%, 그리고 전북도는 265억 원 23%, 부안군은 36억 3%를 각각 썼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조직위와 전북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직위는 야영장을 조성했고 화장실, 샤워장에 130억을 썼다. 그리고 전북도는 상하수도,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대집회장 조성과 배수 시설에 각각 30억씩 썼습니다. 그리고 집행 시기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014억, 전체 8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조직위가 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을 조직위가 맡았다. 무려 120억을 썼다. 따라서 돈이 샜다면 조직위에서 샜다. 돈이 샜다면 윤석열 정부 때 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 예산을 전북도가 다 썼느니 하는 개소리는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동시에 조직위가 헛돈을 썼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 12구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용산경찰서의 정보관들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상부의 삭제 명령을 받았다는, 그래서 삭제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참사 전에 작성된 할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 즉 20만 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모, 이모 용산경찰서 정보관 2명은 김진호 전 과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라고 답했고,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경찰청의 특별감찰팀이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모 정보관은 그 위험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직속 상관인 김진호 정보과장에게 보고하죠. 그랬더니 김진호가 왜 아직도 지우지 않았냐고 질책을 했답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정보관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에 지우라고 했음에도 왜 아직 안 지웠냐, 본인이 수차례 말했는데도 왜 안 지웠냐는 취지로 알아들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삭제 지시를 두고 내부적으로 이걸 왜 지워야 해? 라는 반발하는 직원이 있었다. 굳이 이 시점에 그렇게까지 의심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개인적으로도 들었다. 너무 큰 이슈인데 언론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삭제 시점은 작년 11월 2일 참사가 일어난 3일 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재판에서 또 다른 정보관이, 그러니까 김모 정보관이 자신이 참사 이전에 작성했던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김 전 과장이 삭제하도록 회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양심 선언한 정보관들이 4명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태원을 관할하던 용산경찰서는 위험을 예상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갖고 있었으면서도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참사 후에 그 보고서를 없애버리면 예상치 못해서, 알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삭제를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용산경찰서는 사전에 예측을 했었으면서도 안 갔다는 사실과 사후에 예상했던 걸 삭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 이 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벌이는 증거인멸이니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측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경찰이 출동을 안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것은 윗선에서 사전에 가지마, 여기에 다른 단속이 이뤄진다, 방해마 라는 등의 별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는 예측을 했었지만, 주목하고 있었지만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벌어진 증거인멸 행위는 용산서의 직무유기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용산서의 지시를 한 사람을 덮어주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 나온 저 양심선언들은
이 꼬리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용산서에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한 몸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죠? 모든 게 휘발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못 덮습니다. 이거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정권만 바뀌면 깜빵이야. 가발 벗겨집니다. 라스뉴스! 어제 하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생활 관련해서 기사, 사설, 칼럼, 정치권의 반응 등등 해서 최소 400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광기입니다. 이것은 8월 8일 예정된 김은경 혁신위의 발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자 유시스 기사에 따르면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1인 1표를 구현하는 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혁신위는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혁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 정당법에 대의 정치를 못 박아뒀다. 국민의힘도 형식적으로나마 대의원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의원을 정책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할 역할로 강화하는 반면에 경련으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에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상 1인 1표로 맞추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위 내에 큰 이견은 없다. 1인 1표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던지 발표가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박강원 등의 반대 세력의 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서 박강원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죠.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고 지역 편중 전국 정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전국 정당화가 됐습니다. 저 정치적 오지 경북이나 대구 가도 당원들이 많아요. 표가 왜곡이 안 됩니다. 하여간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것은 경선 룰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없는데 이 또한 전향적인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화이팅! 끝으로 오늘 8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언론들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협조하면 이재명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원 단독 보도를 보면 검찰에 심은 뿌락지로 알려진 이화영의 해광 변호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일 공판에서는 법무부인 해광 대신 덕수가 출석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 부인 백정아 씨의 의견대로 변호인들을 교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검찰과 형량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정에서는 이전 옥중 편지와 같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쌍방울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보도가 나온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